자, 복잡한 기술 개념을 쉽고 명쾌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얘기 좀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름만 들으면 머리 아파지는 개념, 바로 정규화입니다. 근데 이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기술이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뭘 하나 지웠는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다른 중요한 정보까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황당하죠. 근데 이런 데이터 대참사가 우리가 쓰는 데이터베이스 세상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이 오늘 우리가 얘기할 정규화인 겁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재앙들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정규화가 왜 필요한지 알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일종의 예방책 같은 거죠. 이런 문제들을 싹 묶어서 전문가들은 이상현상, 영어로는 anomaly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가 막 여기저기 중복돼서 쌓여 있으니까 뭔가 하나를 딱 추가하거나 지우거나 아니면 내용을 바꾸려고 할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뻥 쳐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데이터 구조가 지금 뭔가 단단히 잘못됐는데 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상 현상은 삽입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 정보랑 주문 정보를 그냥 하나의 큰 표에다 같이 관리한다고 쳐봐요. 근데 아직 주문은 한 번도 안 한 완전 신규 고객을 등록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문 정보가 없네? 그럼 고객 등록 못 해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문을 안 했다는 이유로 고객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삭제 이상. 이건 더 심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딱 한 건 주문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문 기록을 지웠어요. 그랬더니 그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아주 중요한 정보까지 그냥 싹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문 하나 취소했다고 고객을 아예 없애버리는 셈이죠. 이건 정말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갱신 이상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한 고객이 이사를 가서 주소를 바꿔야 해요. 근데 이 고객이 주문을 10번 해서 주소 정보가 10군데에 따로따로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10군데를 다 찾아서 바꿔야 하는데 이런 실수로 하나를 빼먹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하나인데 주소는 두 개인 데이터가 서로 싸우는 이상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데이터의 일관성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자,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정규화입니다. 데이터 세계의 정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친구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규화가 뭐냐? 한마디로 데이터를 아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서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런 끔찍한 이상현상들이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쓸데없는 데이터 중복을 확 줄이고, 둘째,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표 하나를 논리적으로 연관된 여러 개의 작은 표들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 데이터가 항상 정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표를 쪼개는 작업을 그냥 대충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하고 감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함수 종속성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이게 바로 테이블을 어떻게 그리고 왜 쪼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뭐랄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녀석입니다. 자, 함수 종속성이 뭔지 이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 한번 보세요. 학번을 알면 그 학생의 이름을 딱 하나로 결정할 수 있죠? 이건 말이 됩니다. 학번은 유일하니까요. 그래서 초록색 체크.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이름을 안다고 해서 학번을 딱 하나로 콕 집어낼 수 있나요? 아니죠. 김민준이란 학생이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동명이인이 있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값 A가 주어졌을 때 그에 해당하는 값 B가 오직 하나로 결정되는 관계. 이걸 바로 함수 종속성이라고 하고요. 이 관계를 찾아내는 게 정규화의 첫걸음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 종속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실제로 정규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장 널리 쓰이는 핵심 3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1, 제2, 그리고 제3 정규형입니다.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단계들을 하나씩 거칠 때마다 우리 데이터 테이블이 점점 더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각 단계마다 해결하려는 문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불필요한 의존 관계를 하나씩 싹둑싹둑 잘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각 단계를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먼저 제1 정규형, 1NF. 이건 규칙이 아주 간단해요. 표의 한 칸에는 무조건 값 하나만 넣으라는 겁니다. 수강 과목 칸에 수학, 과학 이렇게 쉼표로 여러 개 넣는 거 안 됩니다. 다음, 제2 정규형 2NF. 이건 부분 종속이라는 걸 없애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기본 키가 여러 개로 조합되어 있을 때 그중 일부에만 종속되는 곁다리 정보들을 다른 테이블로 빼내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 정규형 3NF. 이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종속관계, 즉 이행 종속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 아이디가 학과를 결정하고 그 학과가 학과 사무실 위치를 결정한다면 학생 아이디와 학과 사무실 위치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런 간접적인 관계들을 끊어내서 모든 정보가 기본 키에만 직접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정교화 이거 완전 좋은 거네? 무조건 3정교형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빡세게 해야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데이터 무결성과 성능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 때문입니다. 보세요. 정교화를 하면 데이터 중복이 없어지고 구조가 깔끔해지죠. 이거 정말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테이블을 너무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한번 보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테이블들을 다시 합쳐야 해요. 이걸 조인이라고 하는데 이 조인이 많아질수록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결국 데이터를 조회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아무리 잘 정교화된 데이터 모델이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성능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교화가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절대적인 정답이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역설적이지만 또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반정규화 또는 비정규화라고 불리는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반정교화, 일은 그대로입니다. 정교화 작업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정리했던 규칙을 의도적으로 깨고 데이터를 다시 중복시키는 겁니다. 물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합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시스템의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아주 전략적으로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반정교화 기법들을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첫째, 테이블 병합. 이건 뭐 너무 자주 조인해서 귀찮으니까 에이 그냥 합쳐버리자 하는 겁니다. 둘째, 중복 칼럼 추가. 매번 다른 테이블까지 가서 가져와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그냥 지금 테이블에 하나 복사해 두는 거예요. 조인을 한 번이라도 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통계 테이블 생성. 예를 들어 오늘의 총 매출액처럼 계산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값들이 있잖아요. 이걸 매번 계산하지 않고 미리 계산해서 별도의 표에 딱 저장해 두는 겁니다.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이 모든 게 결국 속도를 위한 의도적인 중복 허용인 셈입니다. 결국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건 이게 정답이다 하는 하나의 완벽한 공식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완벽한 데이터 정리와 압도적인 속도, 이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아주 현명하고 전략적인 줄다리기인 셈이죠. 여러분이 다루는 데이터는 지금 어떤 균형점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겠습니다.